안녕하십니까. 이게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데 주식시장에 결국에 여기서도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폭풍우의 폭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튼튼한 방주에 탑승하는 거죠. 지금 시장이 결국에는 굉장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힘겨운 그런 시점이에요. 마치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조난을 당해서 표류하는데 거친 파도, 성난 파도와 폭우에서 별빛도 보이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어둠, 굉장히 두려움이 높고 공포, 생사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도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고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본다면 오히려 싸게 우리가 사고 싶었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반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을 보면 요약한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현 시장은 트럼프 당선되면서 우리 이제 한국 주력 산업의 타격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굉장히 시장의 공포감을 굉장히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경제는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이미 진입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비관적이 아니느냐 이런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지금은 닮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국내 경기가 좋아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급증한 그러한 상태에서 소득이 증가되지 않고 오히려 이자율은 높아졌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런 시점에서 소비가 살아날리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외환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 자시 정책을 또 강화시키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아시아 신흥국들의 통화가 굉장히 약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시점과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외환시장이 흔들리면서 이것이 결국에 금융시장 전반까지 확산되는 것. 여기다 기름을 붓는 단초를 보였던 게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빠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쩌지도 못하고 저쩌지도 못하는 그러한 시점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과 중국, 일본은 경제지표라든가 경기부양이라든가 통화 약세가 오히려 경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각국의 해당국들의 종합주가지수는 상승하는 그러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정부가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어요. 저 150조 이상의 마이너스 통장, 이자 역시도 세금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세수 결손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재정정책이라든가 부양정책을 사용할 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 각자 도생을 해야 되고 정부에서 쓸 카드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우리 한국 시장, 국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미국 시장의 유동성이 몰려가면서 가상화폐라든가 미국 M7이라든가 실적 호전 중소형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자금들이 결국에 빠져서 국내 증시의 체력은 굉장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식 시세를 덮고 떠날 거냐? 물론 쉬는 것도 투자라는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저는 공격적인 관점이라면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본질 가치 대비 싸게 살 수 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더 빠질 거라는 공포감 때문에 여차한다면 매도 버튼을 눌러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장중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아침 일도 양단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 신용지표가 15조 원까지 감소했다가 16조 5천억까지 감소했다가 다시 17조 5천억까지 증가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신용융자가 늘어났을 때 외국인들 선물로 지수 빼버렸을 때는 반대 매매가 또 속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지금 신용담보 마진콜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대한민국
대표하고 전 세계에서도 대표가 되는 삼성전자의 상속세 대납에 따른 담보 비율 부족, 이런 부분들까지도 수급 여건을 굉장히 악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 쪽에 보면 지금 현재 120% 담보 비율을 110%로 조정하는 것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일단 110%로 된다면 결국에 숨통이 터지는 거고, 만약에 120%를 고수한다면 새로운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여의치 않다면 결국에 이 부분이 담보 경영권 지분이 매도가 나오는 것인, 이런 우려가 커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기타 법인에서 삼성전자 매도가 굉장히 증가됐죠. 그렇게 되면 지금 시장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터널의 끝부분이 아니고 지금 중간인지 깜깜하기 때문에 막막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런 것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데 결국에 오지 말아야으면 좋았을 것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속담에 있죠. 이 말은 결국에는 하늘은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 주식시장의 역사도 보면 굴곡은 크게 있지만 시간이 지난다면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골이 깊게 났지만 결국에 시간 싸움, 우리가 담보 비율, 신용을 안 썼다는 전제겠죠. 그다음에 기업의 재무가 안정적이 됐을 때 결국에 지금은 반토막이 나 있더라 하더라도 요 고비를 잘 넘긴다면 결국에는 손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손실이라든가 수익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다. 그 근거는 재무 안전성과 수익성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모든 주식들이 다 쓰레기고 모든 것들 다 팔아야 되는 시점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누차 강조했던 노화의 방주에 해당하는 요건들이 있어요. 노화의 방주는 제가 시장이 굉장히 불안할 때 안정적인 수익을 투자하자, 이런 목적으로 이제 개념을 잡았는데 8월 5일 날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노화의 방주에 탑승합시다 했던 주식들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 우리가 원하는 목표 수준까지는 다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노화의 방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시장에서 이슈의 중심이 있든 아니면 이슈의 중심이 없든 조건은 똑같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슈는 결국에 트럼프 트레이드예요.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피해를 받는 섹터들은 낙폭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에 트럼프 트레이드에 해당하는 그런 섹터들은 시장의 순환매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정책 수혜주들이 방산과 조선, 그 다음에 가상화폐, 재건, 경협 이런 것들이 최근 움직였고, 그 다음에 머스크의 테슬라 관련해서는 우주와 자율주행이 1순위가 되겠지만 곁가지로는 로봇과 통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요 곁가지에 해당하는 로봇과 통신 섹터들은 나름대로 반등이 나왔다가 결국에 상승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슈 섹터에서도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노화의 방주에 해당하는 주식들이라면 우리는 내일 조정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전혀 두려움 없이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두 번째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노화의 방주가 과연 어떤 것이냐, 이 기준을 굉장히 간략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낙폭 과대 쪽들이 좋겠죠. 주식시장의 격언에서 주식의 가장 큰 호재는 장기 낙폭 과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실적 호전이 되면 결국에 본질 가치로 회귀하는 것이 가장 크죠. 첫 번째로는 단기 낙폭이건 장기 낙폭이건 낙폭이 커야 된다는 존재가 되고, 두 번째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주식이 최근 대량 거래가 터진 시점에서
현재 시점까지 매집 주체, 매집 창구, 즉 뭐 삼성증권이냐, 골드만삭스냐, 아니면 KB금융이냐, 미래에셋이냐 이런 매집 창구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 이들 매집 창구의 평균 단가가 현재가보다 높다면 이거는 결국에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할 때는 차익 실현하고 나가면 주가가 빠질 수가 있죠. 반대로 현재 가격이 매집 평단보다 높다면, 현재 가격이 매집 평단이 훨씬 현재가보다 높다면 이거는 이 매집을 한 창구의 주체들이 손절을 하지 않는 이상 주가는 평균가 이상으로 올려서 엑시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집 창구와 매집 단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러면 질문을 하실 거예요. 매집 평단은 어떻게 구하나요?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요거는 제 밥벌이에요.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거 있죠. 2분의 1로 나눌 거냐, 4분의 1로 나눌 거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가끔씩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요것보다 디테일하게 보면은 각 단가 계산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주식을 매집한 것이 기관이냐, 특히 연기금이나 외국인이냐, 아니면 금융투자냐, 보험이냐, 기타 법인이냐, 사모펀드냐, 이런 기관들의 매수 흔적, 지금까지 매수 유입되는 흔적이 남아 있어야 돼요. 이런 기관들의 매집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집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는 대부분 매집된 거를 공시를 따라가다 보면 자사주 취득 신탁이라든가 자사주 취득에 의한 매집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빼버리고 연기금이라든가 외국인들 매집, 이것이 가장 주가의 탄력을 최근까지 보니까 굉장히 단기간에 크게 가져가는 경향을 보였고, 기타 투신이라든가 사모펀드라든가 기타 법인 역시도 주가 상승의 어떤 동력은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가를 올리는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환사채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가 전환사채라든가 신주인수권부사채라든가 전환상환우선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식으로 전환되면 부채가 자본화되기 때문에 기업에는 이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 상환해 주는 것보다는 주식으로 전환해서 자본을 늘려나가는 게 회사에 득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환사채 엑시트, 그다음에 전환상환우선주의 엑시트, 3자 배정 증자의 엑시트를 위해서 회사에서 가끔씩은 호재성 언론 보도를 통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즉 오버행 이슈가 없는데 매집 주체가 있고 매집 주체의 단가가 현재가보다 높다라면 이거는 노화의 방주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만 드렸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우리가 최근 트럼프 트레이드 섹터에서 우리가 관심받을 정책적인 섹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방산주들은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이기 때문에 방산주들은 앞으로 시세 탄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조선이라든가 항공우주라든가 이런 거 비해서 움직이진 않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이 중에서도 보면 첫 번째로는 실적 증가율이 대부분 올 내년까지 영업이익 증가율이 꾸준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거 보면 오늘까지 매집률이 51%에 굉장히 좋죠. 매집률 56%라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노화의 방주로 편입 안 한 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51% 매집한 주체의 평균 단가가 39만 3,950원이에요. 그러면 매집 단가가 현재 주가보다 낮죠. 그러면은 이거는
매물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패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버행 이슈가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LIGX도 26년까지 실적 개선이 좋아지고 있는데 매집률을 보니까 32.3%예요. 그 다음에 매집 평균 단가가 25만 1,720원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매집한 주체는 연기금이거든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매집률에 비해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뒤져졌다. 그리고 LIG 넥스원은 역시도 오버행 이슈는 없고 대신에 매집 단가가 현재 주가보다 살짝 높은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먹고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를 보니까 우리 미라앵커가 히든으로 들고 있는 한국항공우주를 보니까 2026년까지 영업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요. 와, 그러다 보니까 매집률이 60.6% 굉장히 좋죠. 매집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평균 단가가 67,830원으로 현재 주가보다 높아요. 그리고 누가 매수했는지 보니까 외국인들과 연기금 투신, 기관들 매수 들었고 이것도 오버행 이슈가 없고 그렇다면 매집률을 봤을 때는 한국항공우주 일단 후보 들어왔죠. 두 번째로 보니까 현대로템이에요. 현대로템도 실적 개선 좋아지는데 매집률을 보니까 30.4%. 항공우주보다는 낮아요. 그 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LIG 넥스원보다 낮아요. 근데 보니까 평균 단가가 63,360원으로 현재 주가보다 높고 이거는 연기금이라든가 기관들은 매도하지만 외국인들이 쭉 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역시도 매집 단가가 현재 단가보다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를 외국인들이 올릴 개연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한화 시스템도 있고 HVM 있는데 HVM 같은 경우도 보면 내년 후년까지 영업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좋아요. 매집률도 좋아요. 매집률도 좋은데 그 다음에 매집 단가를 보니까 26,150원으로 현재가보다 굉장히 높거든요. 그 다음에 얘들 외국인들 기관들 아니고 사모펀드가 있어요.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HVM을 제껴 놓은 거는 뭐냐면 오버행 이슈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가가 얘들은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는 오버행 이슈는 되기 때문에 HVM은 지운 거거든요. 그러면 매집률과 매집 단가와 실적을 비교했을 때 이 6개 중에서 제 기준에 맞는 1순위는 한국항공우주와 현대로템이죠. 그러면 방산 쪽에서는 이제 2개 후보 섹터를 빼놨어요. 그러면 이제 방산 섹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제 조선 섹터로 가야 되겠죠. 조선 섹터로 쭉 가니까 보면 중공업 있고 미포 있고 자 현대 미포 조선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영업이익이 증가율이 눈에 띄고 또 매집률 또한 보면 54%는 높아요. 그리고 매집 단가가 현재 단가보다 높고 연금이 매수하고 계속 매수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화오션은 저는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영업이익 증가율도 내년까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 근데 보니까 매집률은 24.7%로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평균 단가가 35,650원은 현재 주가가 높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제외했냐면 지금 은행들이 대량으로 매도하고 있어요. 지금 한화오션에 은행들 매도한 거는 작년에 발행한 전환사채거든요. 전환사채. 산은의 3자 배정했던 건데 514만 주를 발행했어요. 근데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얘들이 352만 주를 매도했기 때문에 약 160만 주 정도가 남아있어요. 얘들 단가가 27,450원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보다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이 3자 배정 산업은행이거든요. 이 매도가 다 해소될 때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국면이고 이건 제외했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을 보니까 올해 100%, 내년에 65% 증가되고 있고 매집률을 보니까 67% 빵빵해요. 그리고 평균 단가를 보니까 11,180원. 현재 주가 수준에서 살짝 현재 주가가 살짝 낮죠. 근데 이거를 보니까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하고 있고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어요. 이것도 오버행 이슈는 없어요. 단 한 가지 삼성중공업에 단 하나 문제는 어떤 거냐면 얘들이 송사가 걸려 있거든요. 4천억짜리 송사가 걸려 있어요. 하자에 대한 거. 근데 이 송사가 패소한다 하더라도 3자 책임으로 해서 이 부분을 해지할 수 있거나 아니면 3자가 싫다고 하더라도 한국가스공사를 통해서 대의 변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사 이슈는 없다. 그러면 오버행 이슈도 없고 악재 이제 4천억 이상의 송사 이 부분도 없는 그러한 상태. 매집이 1등이라는 거 굉장히 좋죠. 자, 그다음에 지금 STX 엔진도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매집률 아시도 51%예요. 이거 잘못 나왔다. 40.2%거든요. STX 40.2. 요건 오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평균 단가가 지금 주가보다 훨씬 낮고 그다음에 오버행 이슈가 다량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과 STX는 뺐어요. 대신에 성광밴드를 보니까 얘들도 쭈르륵 좋고 매집률도 51%. 야, 조선 섹터들은 대부분이 보면 50% 이상이죠. 그리고 평균 단가도 15,200원대로 현재가 비슷하고 연기금과 사모펀드까지 매수하고 있고 오버행 이슈 없다. 근데 성광밴드는 11월 22일 날 자사주 소각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호재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 다 감안했을 때 조선 섹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삼성중공업과 성광밴드다. 그러면 여기서 또 두 개 요약됐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거는 전력 설비 쪽들. 전력 설비 쪽들이 어제 오늘 폭락을 맞았어요. 폭락을 맞았지만 반도체 이 부분 칩스법 때문에 설비세 감소시키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빠졌는데 HD현대 일렉 같은 것도 보면 매집률이 39%고 그다음 평균 단가가 지금 주가보다 낮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고 LS 일렉 같은 경우도 매집률이 37% 현재 주가보다는 매집 단가가 높죠. 그다음에 한국전력을 보니까 매집률이 48% 이제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단가도 22,760원으로 현재가 수준이고 이거 외국인과 연기금 투신들 집중 매수하고 있죠. 그러면 일단 매집률과 영입 증가율 보면 일단 후보 들어왔고 일진전기 왜 샀는지 한번 봐야죠. 자, 올해 30% 영업이익에다 내년에 54%, 그 후년도 50% 이익 증가율 좋아요. 매집률이 44% 나쁘진 않아요. 그다음에 매집 단가가 26,382원. 그럼 현재 주가보다는 오히려 매집 단가가 높잖아요. 오버행 이슈 없고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죠. 그다음에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매집률이 좋은 것들 보면 한국전력과 일진전기고 이것들은 외국인과 연기금 투신까지 매수하고 있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전력 설비에서는 일진전기와 한국전력이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왕중왕을 한번 여기서 뽑아 본다면 방산에서 2개, 조선에서 2개, 그다음에 전력 설비에 2개 봤을 때 쭉 나와 있어요. 쭉 보니까 매집률과 단가를 보니까 1순위는 삼성중공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2순위는 일진전기가 되겠고 3순위는 현대로템이다. 그러면 여기 이거 지금 세 종목들은 내일 주가가 빠진다고 시초가부터 빠진다고 반대매 매수돼서 빠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집 창구들이 매도를 하는지 아니면 매집 창구가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매수를 늘리는지 이것만 챙겨보면 돼요. 얘들이 손절간다면 결국 우리도 매도해야 되겠지만 매집 창구들이
손절 안 하고 오히려 매수를 해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매수해서 매집 단가의 10%에서 15% 업사이드된 가격을 목표가로 설정하신다면 여러분들 지금 같은 불안한 시장에서도 노아의 방주에 탑승해서 편안하게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노아의 방주 탑승 후에 목적지 갈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자. 그게 내 계좌를 살찌우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이고 현재처럼 불안한 시장에서는 염가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를 선정하는 기준을 숙지하신다면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 자신감 갖고 내 계좌를 살찌울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